안녕하십니까, 덕현사입니다. 오늘부터 명리학 왕초보 강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오늘부터 진행하는 강의는 명리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셔도 들으실 수 있을 만한 아주 걸음마 단계의 강의를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리학이 물론 인간의 운명을 헤아리는 학문이라서 어렵긴 하지만은 왕초보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나가신다면 충분히 알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하여튼 기초부터 고급까지 계속 쭉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해서 도와드릴 예정이니 저만 믿고 열심히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알아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왕초보 강의는 이제 제가 지은 그 지천명리라는 책을 가지고 지천명리라는 이 책을 가지고 진도에 맞춰서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명리학. 자, 명리학입니다. 명리학. 목숨명자에 다스릴 이자를 쓰죠. 그래서 운명을 다스리는 학문이다. 한자 그대로 직역하면 이제 그렇고요. 저는 이제 운명이 다스려지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운명은 타고날 때부터 어떤 틀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는 어떤 삶의 모습이라든가 그 틀로서 또 살아갔을 때 시대와 맞닥뜨려서 생기는 어떤 이런저런 문제들을 명리학이라는 것은 명리학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일명 그 사주팔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주팔자. 사주나 팔자나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사주팔자라고 불리고요. 자, 명리학이 왜 이게 운명을 헤아릴 수 있는 학문인 것인가? 라는 어떤 원리는 천일합일설에 근간을 합니다. 천일합일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원전 황제내경이라든가 회남자라든가 하는 어떤 고대의 어떤 그 체계, 그러니까 인간과 하늘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하늘의 어떤 그 운동이나 조화와 인간의 조화가 같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것들, 그 하늘의 이치를 알면은 인간의 이치 또한 알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철학적 전제하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음양오행 많이 들어보셨죠? 명리학은 음양오행 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양오행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 목화, 토, 금수라는 5가지의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어떤 조합, 이것이 이제 이것들만의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가셔야 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명리학이라는 것은 기륭화복과 피흉치길, 피흉치기라는 것은 흉은 피하고 좋은 것은 취한다, 추구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것을 피하고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륭화복. 기륭화복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좋을 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운이 안 좋을 때는 조금 이제 절제와 자제, 그 다음에 인내를 통해서 그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어떤 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이라는 것은 동양오술의 한 가지 측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동양오술이라는 것은 명복, 상, 산, 의 5가지가 있습니다. 자, 명이라는 것은 운명, 타고난 운명, 이것들을 헤아리는 학문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명리학입니다. 명리학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 기문둔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뭐 운명을 점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복이라는 것은 이게 점이죠.
점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륭화복 또는 어떤 승패, 승부 이런 것들을 볼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고난 운명인데 만약에 이제 지금 내가 부동산을 잡을 운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내가 어떤 그 부동산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A, B, C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아파트를 가지고 만약에 고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내가 잡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느낌이 안 온다. 그럴 때 이제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셋 중에 운명상으로는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잡을 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잡는 것이 가장 나에게 이롭겠는가. 이런 어떤 것을 칠 때도 이제 점을 치고요. 또는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한다. 그럼 과연 오늘 누가 이길 것인가? 이런 어떤 승부점도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단시,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떤 짧은 순간순간의 타이밍의 어떤 그런 기륭화복 또는 어떤 그 상황을 판단할 때 치는 것이 점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생김새를 보고 그 기륭이나 그 형태, 그 다음에 쓰임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관상이나 뭐 수상이나 이런 것들이 상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풍수지리라는 것은 이제 산의 생김새, 땅의 생김새를 보고 그 땅의 기륭을 판단하는 학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 도 닦는 거죠. 도입니다. 도 닦는 것인데 뭐 귀신의 문제라든지 영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통하는 그런 술이 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는 이제 말 그대로 의술이죠. 의술. 이것은 이제 동양의 한의학으로 지금 발전돼서 널리 이제 제도권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의학이나 명리학이나 사실은 이제 동양 오술에서 똑같이 출발을 했을 뿐입니다. 했는데 다만 어떤 그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또 공부하신 어떤 그런 어떤 선대의 선학들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것들은 제도권으로 지금 진입을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어떤 지금 명리나 점술 이런 것들은 뭔가 지금 미신이나 뭐 민속신앙 정도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다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이 일리가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명리학도 일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한번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리학은 크게 이제 그 고법사주와 신법사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음양오행설에서 기인되긴 했는데 최초로 이제 사주라는 말이 등장했던 것이 그 동진시대 옥조신흥진경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동진시대에서 50대국 말까지 이제 살았던 분이 이제 그 옥조신경을 지은 그 곽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곽박이 지은 옥조신흥진경에서 처음 사주라는 말이 나왔고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사주의 초창기 시절이니까, 초창기 시절이니까 사주라는 것이 완전히 체계를 잡았던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쭉쭉쭉쭉쭉쭉 어떤 계속 발전했죠. 이어중 명세에도 나오고 오행대의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발전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고법사주의 특징은 뭐냐면 나부모행을 썼다는 겁니다. 나부모행이라는 것은 지금 쓰고 있는 어떤 그 오행 체제와는 조금 다른
오행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주를 볼 때 연, 월, 일, 시 태어난 생년월을 가지고 이제 사주를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일간 태어난 일간을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사주가 등장했을 때는 연주 중심으로 봤다는 겁니다. 연주와 처음에는 그러니까 연주와 태어난 이제 월주 이 두 주만 가지고 보다가 그 다음에 태어난 일까지 봐야 된다. 일주도 보다가 그 다음에 시주도 보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점점 좀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발전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연주 중심의 사주풀에서 송대초에서 그러니까 송나라가 그러니까 960년부터 이제 송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1279년까지 송나라 시대였는데 송대 말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3세기쯤 된 거죠. 13세기, 12세기, 13세기 말쯤에 서자평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서자평. 근데 이제 원래 이름은 서자평이 아니라 서거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호가 자평이고 이름이 서거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자평에 의해서 지금 다 서자평이라고 지금 불리우고 있는데 서자평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사주를 보는 법이 탄생을 하게 됐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명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자평은 여러 가지 이제 업적을 남겼습니다. 서자평이 그러니까 옥조신흥진경이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법사주에 서자평이 과거에 옥조신흥진경을 주석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곽박의 옥조신흥진경에 의해서 고법사주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서자평은 자기 나름대로 사주 체계를 다시 재정립을 했습니다. 재정립을 해서 연월일시라는 어떤 그 네 개의 기둥을 가지고 과거에는 연주 중심으로 사주를 보았는데 서자평이 이제 새롭게 창안한 어떤 명리학의 원리는 일주 중심의 사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연주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배우시겠지만 조상을 의미하거든요. 조상이나 어떤 가문을 의미합니다. 근데 일주라는 것은 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고대 시대에는 사실은 이제 출세하는 법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입심양명하는 것이 유일한 출세길이었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사람이 이제 벼슬에 가려고 하면은 천거에 의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정승이면은 뭐 자식은 자동으로 이렇게 아버지의 천거에 의해서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지인에 의해서 천거를 받아서 벼슬에 나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송나라 때부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죠.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과거제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돼서 물론 이제 완벽한 완성을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이제 과거제도는 있었습니다만은 형식상 과거였지 실질적으로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부터 황제가 직접 과거장에 나가서 시험을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관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공정하고 엄격한 어떤 그 과거제도의 틀이 이제 그때부터 갖춰졌다. 그래서 과거제도라는 건 뭡니까? 우리 집안이 좀 안 좋더라도 집안에 인물이 없더라도 내가 똑똑하면은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연주, 가문도 중요하지만 가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자신의 역량이다. 그래서 일간을 자신으로 보고 이제 일주 중심의 사주 체계를 잡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연애가 나오는데요. 그 남송 시대에 서대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대승이라는 사람이 연애를 지었는데 1162년도죠. 서대승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연해라는 게 이제 지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그 후대에 이제 연해 자평으로 다시 이제 그 리뷰가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연해 자평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처음에 서대승이 지은 것은 연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때 이제 명대에 와가지고 대표적인 책이 난강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난강망은 이제 조우론의 어떤 그 대표적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우론이라는 것은 덥고 춥고 이런 어떤 온도적, 계절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근데 난강망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이제 작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지금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난강망을 바탕으로 심여첨이 그 궁통보감을 심여첨이 아니라 궁통보감을 이제 다시 짓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때 이제 대표적인 책 적천수, 그 다음에 적천수, 명리정종, 삼명통행. 자, 적천수 같은 경우에는요. 적천수 같은 경우에는 유배곤이 처음에 유배곤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장남이 명리정정을 지었고, 만민영이라는 사람이 삼명통해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순서대로 왔고요. 그 다음에 요 명나라 때 연해자평을 지금 요거 다시 증보해서 나온 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리학이 점점점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초창기 어떤 명리 체계가 있었고 점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계승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들의 내용들이 저자의 어떤 각각의 개인적인 어떤 통찰력이나 생각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명리를 보는 관점이나 어떤 그런 틀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책들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이제 이 책들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난강망 배우신 분들은 난강망 방식대로 사주를 보고 적천수 배우신 분은 적천수 방식대로, 명리정종을 배운 분들은 명리정종대로, 이게 다 이제 체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뭐 서로 네게 맞다 내게 맞다 이런 이제 논쟁도 하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런 책들을 두루두루 보시고 각 책들의 좋은 점과 나쁜, 그 다음에 좀 뭔가 모순점을 찾아서 스스로 좀 학문의 폭을 넓히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청대에 들어와서 이제 청대에 들어왔던 책들은 기존의 어떤 그러니까 송대에서부터 명대까지 나왔던 어떤 책들을 새롭게 이제 다 평주하고 새롭게 펼쳐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책이 이제 자평진전, 그렇죠? 자평진전은 이제 이런 어떤 연해자평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연해자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명리야건, 뭐 이런 책들을 이제 그 저자가 공부해서 자기 나름대로 요거를 이제 만들어낸 어떤 새로운 어떤 사주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천수 계열하고 자평 계열하고 분명히 이제 뭔가 이렇게 보는 어떤 기준과 틀은 다릅니다. 뭐 지금 그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이제 두루두루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붕통보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뭐 수없이 많은 이해도 많은 책들이 점점 갈수록 이제 책들은 많아지겠죠.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이런 어떤 민족 정신 말살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고요. 맥이 끊어졌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주정설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주정설이 1963년도에 그 배경관 선생님에 의해서 처음 이제 사주책이 등장을 했고요. 사주정설이라는 것도 어차피 지금 이제 이 중국의 어떤 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뭐 사주감정 비결집, 이거는 이제 신육천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1965년도에 만든 책이긴 한데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첩경 1966년도에 자강 이석영 선생님이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도 그 명리학계 그 사주 보서로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워낙 어떤 사주를 공부할 수 있는 서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때는 이제 이런 책들이 공부하는 이제 후학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리오강이라는 것은 요 책은 이제 독일 박재완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1974년도에 처음 이제 그 개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분들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이석영 선생님하고 박재완 그다음에 박재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저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3대 빅3라 그래가지고 가장 이제 그 근대 우리나라 명리학을 이끄셨던 유명하셨던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법사주, 이 서자평에서부터 이 밑으로 쫙 내려오는 어떤 사주학 체계를 자평명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평명리. 예. 그래서 자, 여러분도 이제 그 자평명리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앞으로 또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명리학은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막연히 어떤 어떤 확률이나 뭔가 이렇게 그냥 느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체계적으로 이건 발전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명리학을 왜 알아야 하는가? 자신의 타고난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아는데 가장 좋은 도구는 명리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면 좋겠죠. 내가 지금 그걸 하면 나한테 좋을지 안 좋을지. 그 다음에 가족이나 주변을 그러니까 이해하는 도구, 이거 어떤 의미냐? 예전에는 내 방식대로의 어떤 내 어떤 주변 환경을 이해했다면은 명리학을 배우고 나서부터는요, 저 같아도 그래요. 저부터도 벌써 과거에 어떤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참 저런 행동이 이해가 안 갔는데 명리학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저분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해 폭이 좀 넓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관계도 좋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과 자연의 이치를 알다 보면은 하여튼 자기가 좀 더 현명해질 수가 있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과 주어지지 않은 것. 예를 들면은 뭐 나한테는 명예가 주어지지 않았다. 근데 명예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자꾸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인생에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배우자한테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좀 안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안 갖고 태어나서 그 슬픈 것이 아니라 그 반대에 또 그것이 없음으로써 생기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조금 자신의 인생의 어떤 그 나쁜 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기가 유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받아들여서 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음행오행의 철학사상을 흡수하고 인의예지, 이건 유교적 사단 칠정 얘기죠. 인의예지를 섭렵하다 보면 보다 나은 인생강을 설정할 수 있다. 그동안 이제 뭐 우리가 출세, 돈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명리학을 배우시다 보면 조금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이것도 이 명리학만의 깊은 철학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조금 이제 나만의 어떤 그 철학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배워서 또 잘 하시면은 남에게 또 내가 또 상담가로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자 이런 말 했습니다. 공자님께서 근치저신하고 원치지물하라. 가깝게는 내 몸에서 알아가고 멀게는 어떤 주변의 사물이나 형태를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그 명리학을 이제 배우는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음양오행을 배울 거고요. 음양오행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배워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음양오행 사주에서는 그 천간과 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갑을병정 모기갱신임계, 그 다음에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 12가지와 그 다음에 그것에 담겨진 지장간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식갑자 많이 들어보셨죠? 육식갑자, 올해 뭐 병신년이다 그러면은 병신, 정유, 무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가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육식갑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지를 이해하고 사주의 구성 원리를 이해한다. 사주를 어떻게 뽑는 것인가, 사주가 이제 태어난 연월일시 기둥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오행이 이제 상생상극 배우게 되실 거고, 하병충파해, 그 다음에 육친, 십이운성 등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복잡해지긴 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